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만화 사기입니다. 제가 앞서 만화 삼국지를 리뷰를 했었는데 같은 작가가 쓴 사기예요. 요코야마 미츠테루라는 이제 일본 작가인데 저는 그림체도 좋고 되게 보기 편하고 깔끔한 그림체라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런 만화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화가 되게 좋아요. 굉장히 빡빡하지만 정말 사진같이 잘 그렸죠? 네, 이렇게 앞부분이라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화책이. 특히 이 작가 삼국지를 그려서 말 전쟁 장면이나 말 그리고 갑옷 묘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사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뭐 사자성어나 한자로 된 관용어 같은 경우에 사기나 삼국지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주 많죠. 그래서 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가 그냥 평소에 썼던 말인데 이게 사기에 나오는 말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저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저자기 때문에. 사마천, 정말 역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고자죠. 기원전 한나라 시대 때 치욕을 이겨내며 중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 출생이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어가지고 기원전 145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아버지도 이제 관료였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역법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나사나 과학기술부 같은 데예요. 당시에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언제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 걸 예측을 하려면 달력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천의 아버지가 달력을 제대로 만드는 공무원이었던 거죠. 근데 사마천의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가지고 예전부터 대대로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사마천한테 그 관직을 물려줘요. 유언으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문을 널리 알리게 너가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마천에게 아주 큰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사마천이 살던 한나라는 이제 흉노와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잘 나가는가 하다가 이제 된통 깨져가지고 황제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사마천이 진언을 했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 눈치 없이 바른 말을 한 거죠, 황제 앞에서.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형을 선고받아요. 당시에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50만 전을 내서 사형을 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궁형을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궁형이 뭐냐면은 이제 거세하는 거죠. 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요? 하필이면 이제 환관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는데 50만 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궁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마천의 나이가 48세였다고 하네요. 궁형의 과정을 사마천이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수술 장면이나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뒤로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먼저 하복부와 양쪽 허벅지 윗부분을 단단하게 동여맨다. 남근과 고환을 동시에 절단한 후 요도를 막는다. 그리고 2-3시간 동안 형리의 부축을 받아 걸어다니다가 이후 겨우 자리에 눕는다. 수술 후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기에 사마천은 통증과 갈증으로 몸부림쳤다. 3일 후 요도에 꽂혀있던 마개가 뽑혔다. 그러자 소변이 분수처럼 솟았다. 그런 뒤 상처는 약 100여일 만에 나았다. 사실 궁형은 대단히 위험한 수술로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면 다시 주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받지 못한다. 나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쵸. 지금으로 따져도 한
50세 정도 된 건데 이때 뭐 소독도 제대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궁형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사망률이 높았겠어요. 이게 정신력이 정말 살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거죠. 고전하니! 아니, 내가 고전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궁형을 받고 나서 살았잖아요. 근데 한나라 왕이 약간 좀 미안했는지 사마천이 궁형을 받고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벼슬을 내려줍니다. 어떤 문서들을 좀 관리하는 이런 일이었는데 사마천이 이때 사기를 본격적으로 집필해서 결국에는 이제 완성을 했죠. 역대 왕조에서 한나라 초기까지의 역사가 주간 130권에 담겼다 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 벼슬에 오르기 전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좀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키우고 와라 해서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에 역사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좀 원대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형을 받고도 살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었으면은 그냥 사형을 받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사기에도 보면은 굉장히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역사에 이름이 남을 수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귀족들은 그런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만화 사기에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주로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들어봤던 이제 진시황이라던가 상황, 백기장군, 오자서 등등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제가 읽을 때 좀 느낌이 어땠냐면은 중국의 이제 역사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생소한 왕들이 많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읽기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앞부분에 그런 좀 힘듦을 견디면은 중반부부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11권까지 있는데 마지막에는 항우와 이제 유방이 나오거든요. 그때쯤 가면은 정말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 빌려온 거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거는 2권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 앞에 이제 총 11권짜리 책을 쭉 이어놓으면은 용문이가 됩니다. 황금 용이 이렇게 딱 있어요. 제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리든지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거를 집 책장에다 이렇게 딱 놓으면은 약간 좀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을 만들려면 또 이렇게 만들어야지 팔려면. 표지도 멋있지 않아요? 사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다 딱 하나 놓으면은 만화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기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 얘기는 못하고 가장 익숙한 진시 황제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진시 황제가 확실히 이야기거리가 이게 많이 좀 영화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나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왔죠. 유명한 만화책으로 이제 킹덤이라는 일본에서 만든 만화책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만큼 이 사기의 진시 황제에 대한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조나라에 여불이라는 큰 상인이 와 있었는데 우연히 진나라에서 볼모로 잡혀온 자초공자를 알게 돼요. 여불이가 이제 생각을 딱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장사만 해서 이제 돈만 모아가지고는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도 이제 큰 상인의 이제 주인이었으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큰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장사를 해보려고 그러냐? 여부리가 제가 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킹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초공자를 이제 진나라의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이제 로비 활동을 벌인 거죠. 일종의 딜을 한 거예요. 이 여부리가 자초공자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대신에 왕이 됐을 때 상당한 이제 권력을 이제 여부리한테 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이 자초공자가 진시 황제의 아빠입니다. 근데 진짜 아빠가 아니에요. 진짜 아빠는 여부리인 거죠. 여기서 또 설계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자초공자를 여부리네 집에 딱 초대해가지고 함께 이제 술도 마시고 이제 무희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춤을 추면은 같이 이렇게 막 구경도 하고 막 그랬는데 무희 중에 마음에 드는
이제 여자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부리한테 저분이 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안 될까 해가지고 자초공자가 얘기를 싹 해요. 근데 속으로는 여부리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자기랑 가깝게 지내던 무희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관계가 틀어질 거를 이제 염려해가지고 둘을 이제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미 이때 그 무희가 여부리의 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신 초기라서 그냥 넘어갔죠. 이때 뱃속에 있던 아기가 이제 진시황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때 조금이라도 뭐 잘못되면은 자기가 투자했던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부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던 걸 수도 있고, 확실하게 권력을 이렇게 휘어잡으려면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제 생각에는 좀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초공자가 이제 왕이 되고 여부리는 승상직에 오르게 되면서 이상한 삼각관계가 생기죠. 무희는 이제 후궁이 됐으니까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가 투철한 여부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관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 좋다. 여기서 여부리가 황후가 된 무희를 떼어놓으려고 꾀를 쓰는데 노예라는 남자를 선물해요. 이제 환관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 남자를 붙여주는데 이 남자가 이제 약물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좀 읽어드릴게요. 노예라는 남자를 환관으로 위장해서 태우 옆에 두고 즐기게 한다. 노예는 대단한 약물을 가지고 있어서 기막힌 재주까지 부릴 줄 안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실력이다. 여부리와 노예가 함께한 술자리에서 노예의 물건에 오동나무 수레바퀴를 걸어 빙글빙글 돌리는 재주를 부렸다고 한다.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그래서 여부리는 조용히 그 관계를 이제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족보가 완전히 꼬였잖아요. 노예와 이제 황후를 가운데 두고 자초공자도 있죠, 노예도 있죠, 여부리도 있죠. 이제 노예와 황후 사이에서도 이제 또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이후에 후계자가 누가 될지 다투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내용이 다른 만화 이제 킹덤에서는 되게 재밌게 다뤄주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는 정말 많은 소설에 영향을 줬죠. 뭐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삼국지도 있고 만화 킹덤도 있고 미라 3인가? 거기서도 진시황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블루의 인형이라는 이제 한국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서도 이제 사기의 내용이 많이 나오죠. 화타도 나오고 뭐 진시황제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많은 작가들한테 영감을 줬던 책인 거는 분명하고요. 독자의 입장에서도 읽기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 적응하기가 약간 좀 힘든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것만 극복을 한다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요코하마 미츠테로 이 사람이 만든 삼국지를 재밌게 읽으셨으면은 분명히 이 사기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도서관이나 한번 검색해 보셔서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만화 사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